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마 구독자분들이 투자 중인 기업들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다 들어가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 투자 중인 기업들이죠. 미국 빅테크 주식들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PEG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국내나 미국 주식, 특히 이제 기술주에 투자할 때 정말 유심히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P라는 게 있는데 3개의 P라는 거예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PER이라던가 뭐 PBR도 있죠. PBR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PEG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3P라고 하거든요. 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PEG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주가 순이익 성장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PER을 주당이익 증가율로 나눈 값이라는 건데 전 이게 주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익을 얼마나 지금 반영하고 있나 이걸 알기가 편해가지고 좀 자주 애용하는 지표예요. 솔직히 지금 국내나 미국이나 막 PER이나 PBR로만 기술주를 사려고 하신다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기업들이 거의 99%일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요, 사양산업이나 가치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기업들을 보시면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가능성에 주가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혁신을 보여주길 바라잖아요. 현대 시장도요, 그걸 가장 큰 모멘텀으로 쳐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할 때 존재하는 이 3P 중에 저는 이 PEG라는 거를 특히 나스닥이나 QQQ 등에 투자할 때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애플이랑 마이크로부터 시작을 해서 테슬라, 메타, 구글, 뭐 엔비디아까지 이런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보이실 건데, 이게 기업들의 향후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좀 수정이 될 때마다 수시로 변하거든요. 이 PEG라는 게. 일단 새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일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높네? 나도 지금 나스닥 100 같은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테크탑10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투자해봐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참고로 2000년도 닷컴버블 기억하시죠? 그때 시총 상위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에 PEG라는 게 이게 10배가 넘어가는 종목도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표를 꾸준히 참고하는 편이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적인 PEG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막 상승장도 아니고 막 하락장도 아니야. 그냥 보통 평균적인 시장에서 보통 미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PEG가요, 평균적으로 1.5에서 한 2 정도, 아니면 뭐 높아봤자 2.5 이 정도에서 많이 좀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말 막 버블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한참 웃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이익도 정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PEG 지표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고평가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도요, AI를 진짜 열심히 밀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기 싫어하겠죠. 국가가 성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선이 미국의 GDP거든요. 진짜 쭉쭉 계속 우상향만 하고 있죠. 근데 비교해 드릴게요. 이 까만 선을 한번 보세요. 까만 선. 2024년도까지 자료거든요. 까만 선이 미국 산업생산지수예요. 약간 다른 흐름이죠.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정도 부근이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 대략 이쯤에 중국이란 나라가 WTO 가입하고 나서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다 중국으로 옮겼잖아요. 공장을. 막 인건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서비스업과 기술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도 계속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심산이고요.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저렴해 막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거나 규제도 조금씩 완화해 주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렇게 2000년도부터 계속 정체되어 있는 GDP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산업 생산은 계속 이렇게 횡보 중이죠. 사실 미국 입장에선 이번 AI 산업의 성장을 굉장히 반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들 오너들 입장에서도 AI로 뭐 자동화되는 공장이 많아지면은 걱정했던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쪽 규제 완화 정책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너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AI라는 거 이 산업 하나가 미국이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노동력 부족 문제도 그렇고요. 대신 노동력이 적어지고 산업 생산이 반대로 늘어난다는 뜻은 뭘까요? 혜택은 소수만 공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해서 공장 같은 걸 운영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만 앞으로 자본이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진짜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막 폭등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반대로 폭락할 것 같다, 너무 이런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꾸준히만 투자해 가시는 게 저는 제일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투자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도 젊지만 연금 저축도 그렇고 ISA 계좌도 그렇고 막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저도 뭐 유튜브 한 지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주식 투자하면 거의 사람들이 다 도박으로 인식했다니까요. 아니, 난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자산 증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려도요, 운이 좋았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4년 전을 기점으로 이 주식을 도박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또 무슨 그래프냐면요, 주식에 투자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투자자가 손실을 볼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좀 재미있는 그래프거든요. 하루만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 손실 볼 가능성은 46%죠. 투자 기간을 한 달로 길게 잡으면 38%까지 줄어들고요. 1분기 동안 투자 기간을 늘리면 32%로 줄어들고요. 투자 기간을 1년 동안 늘리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26%, 그리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6%까지 줄어들더라고요. 이래서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것 같고, 시간이 무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자산시장은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국내 시장도요, 결국 또 문제 있는 부분을 고치려고 두들겨대고 또 두들겨대고 하다 보면은 결국 조금씩 우상향이 갈 거라고 믿고 있는 편이에요. 주식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국장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대신에 좀 화나는 게, 항상 뭔가 국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서 그렇지, 결국에는 또 갑자기 막 미국 시장을 제치면서 상승률이 1위로 가던 시장이기도 했고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진짜예요. 90년대 후반, 막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버블 낄 때, 그때 한국 시장이 한번 미국 시장 압도했죠. 2009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복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앞서는 기간도 있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반도체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강세를 보여줬었고, 제가 5대5이던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비중을요 6대 최대한 미국 주식으로 늘린다는 이유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과거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크게 성장한 것처럼 AI라는 산업 자체가 미국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HBM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지만 그것도 AI라는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한 조각의 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조각조각 그 모든 피자들이 다 미국 중심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있고, 물론 나중에 막 EPS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지만요.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같아요. 앞으로 시장 투자 환경에 대한 그런 조성이 점점 개선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우리 국내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주식시장 보면은 막 버블이다, 아니다, 이걸로 되게 말이 많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올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세요? 댓글로 좀 짧게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 좀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좋게 봐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진짜 꾸준히 잘 나오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 금리 전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올해 금리 전망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좋게 본다는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금리가 현재 시장 전망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낱 개인 투자자인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자료가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거든요. 보시니까 어때요? 이 밑에부터 보시면 되세요. 작년에 이제 연준이 우리는 내년에 2025년도에 금리를 이만큼까지 내릴 겁니다 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작년 9월이랑 10월경에는 2025년도에는 금리를 이만큼이나 내릴 거예요, 또 이만큼이나 내릴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월부터 조금씩 수정되더니 내년에는 이 정도밖에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계속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가장 최근에 연준이 발표했던 게 저희는 2025년도에 금리 인하를 2번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보가 나온 거예요. 전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도 연말 그리고 연초 거의 그쯤에 조정도 받고 막 휘청휘청 거렸잖아요. 아니 원래는 올해 3-4번 정도 금리를 인하한다고 내내 주장해 왔으면서 이제 갑자기 2회 정도 내릴 것 같다고 하니까 시장이 놀란 거예요. 겁도 먹고. 그나마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이런 불안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투자 중인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올해도 꾸준히 주식을 좀 매수해 보려는 이유거든요. 저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 금리를 3-4번 내린다고 했다가 2번만 내린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잠깐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초 시장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가진 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연준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리 전망을 수정했던 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연준도 금리 예측 능력에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올해의 금리 인하 횟수가 조금 적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뭐 당장 폭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지스럽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요즘 미국 내에서 계속 논쟁이 있는 게 뭐예요? 핫한 이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슈잖아요. 미국도 지금의 높은 금리를 올해도 계속 유지를 해 가면은 정부 예산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이렇게 국가 부채가 걸림돌이 되는 시점인데 경제까지 둔화되긴 더 꺼려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의 금리나 겨우 2번 막 이런 금리 전망도 올해 한 1분기가 조금 지나가는 시점쯤에서는 충분히 다시 뭐 2회이던 전망을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수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다시 시장도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전 지금 해보고 있어요. 뭐 사실 저도 투자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요, 연준도 뭐 2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지난달에 뭐 그 전망을 수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뭐 2번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달도 뭐 강경하게 2회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연준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요, 이 트럼프의 뭔가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현재의 금리 인하 2번이란 전망이 3-4월 정도가 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연준도 다시 금리 인하 2번에서 한 3번 이 정도로 늘려가는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도 제가 거침없이 투자에 임하려고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